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이번 폭락장이 인생 기회가 된다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트럼프가 물러설까라는 주제, 그리고 테슬라 정말 기회인가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숫자가 한 자릿수인데 5도 붕괴가 됐습니다. 자, 10자리의 근처도 아니고 어저께 7을 보지 않았습니까? 숫자 7을요. 그 제가 럭키 7이라고 그랬는데, 자, 럭키 7에서 좀 더 이 땅굴을 파고 더 들어갔습니다. 넘버 4입니다. 넘버 4. 자, 뭔가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죽을 사자의 넘버 4입니다. 어제 럭키 세븐에서 바로 그냥 또 꼬꾸라쳐 버렸습니다. 넘버 4, 한국식으로 보면 죽을 사자인데, 자, 여러분, 지금 extreme fear, 극도의 공포 상태 중에 넘버 4는요, 정말 코로나 때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5, 4, 3 막 이랬거든요. 정말 그때 엉망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포와 탐욕 지수,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요, 이모션이 완전 바닥입니다. 이쯤 되면요, 그냥 사람들은 공포에 쩔어 있다. 그냥 완전 바닥이에요. 이건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관세가요,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트럼프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인터뷰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질러놨잖아요. 질러놨기 때문에 이걸 꼬리를 낮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협상의 전략 뭐 이런 걸 보면은 일단 공포를 조성하라 이런 게 일원칙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그 대가가 크죠. 그러니까 관세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내달리는 건요,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막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그 우군들까지도 이제 트럼프를 이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 관세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데, 늘 일기 때도 그때 너무 많은 혼란을 줘서 트럼프가 많이 그런 비난받는데, 이번에는 뭔가 안정감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또다시 일기 때보다 더 큰 혼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요, 왜 이렇게 또 떨어지냐면요, 코로나 수준이 아닌데 코로나처럼 떨어지는 건요, 사실 지금 이번에는 전부 다 나라들이 이제 막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막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높은 고금리에서 이제 뭔가 몸을 추스리고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각 나라도, 우리나라도 보시고 다들 어렵잖아요. 각 나라들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관세까지 들어오니까 지금 뭐 다른 나라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들도 너무 몰리게 되면요, 그냥 막장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쥐도 이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각 나라들은요, 중국도 36% 때려버리는 게 왜 그럴까요? 물러날 데가 없어요. 중국도 여지가 없죠. 지금 중국 나라 자체가 힘든데 뭔 여유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 나라들이요, 다들 자국의 지금 이 경제 체력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를 향해서 미친 짓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그 이 심리 상태가 완전 극도의 바닥에 있다라는 걸 지금 보신다면요, 얼마나 지금 투자 분위기가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무너지면요, 완전 무너지면은 주식시장이 오히려 큰 기회가 열립니다. 코로나 때 사실 엄청난 부자가 탄생했잖아요. 그 폭락 때요. 그때 끝도 모르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금세 이제 회복됐는데, 자, 요것도 트럼프 한마디에 또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니까 지금 이 시간들을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공포에 쩔 때가 아닙니다. 이걸 기회의 장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트럼프발 어마어마한 경제 충격으로 인해서요, 지금 기관들 중에 유력 기관들이 너도 나도 지금 중요한 어떤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지금 세계 최고의 은행이자 미국 최고의 또 영향력 있는 은행이죠. JP 모건. 자, JP 모건이
이 월가의 첫 번째 은행이 됐습니다. 어떤 걸 얘기했냐면요. 미국의 리세션이 온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과격한 관세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일부 때에 전체 지금 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60%까지 나오는 우리 데이터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JP모건은 아예 올 연말부터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이제 과감한 그리고 거의 확정적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25년도 후반기죠. The back half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인데 초록색으로 하려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냐면, 자, 3분기 때 1%까지 상승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4분기 때는 0.5%까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for the full year 2025, 2025년 전체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상승률이 0.3%까지 떨어질 거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왼쪽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작년에요, 전체가 2.4% 성장해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요, 굉장히 미국 경제가 견고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하면 뭐 너무 좋죠. 이렇게 큰 나라가요. 근데 지금 이게 0.3%로 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2.4에서 성장률이 0.3으로 떨어진다? 이 정도면요, 뚝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경기 침체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이렇게 이 2.4%였던 경제 성장률이 0.3%로 뚝 떨어진다는 거는 거의 이제 마이너스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말고 내년 되면 마이너스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 흐름으로 가면요. 자, 이렇게 경제 활동의 리세션, 침체가 오게 되면요, 뭐가 발생하냐면 빨간색으로 하려던 거 바로 unemployment rate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데 5.3%로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실업률이 5.3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원래 4.2%가 지금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이 실업률이 4.1, 4.2까지 괜찮아요. 관리가 잘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이 실업률을 5.3까지 끌어올린다? 이거 5% 이상은요, 이거는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맞고 좋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경제적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5%대가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인데, 트럼프도 다 알고 있겠죠. 이런 부분에 이미 트럼프 기관들도 생각보다 이 주식시장도 그렇고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자, 그때는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항상 여기서 리스크가 뭐냐면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죠. 10년 물금이 떨어뜨리고 경제를 어느 정도 좀 망가뜨린 상태에서 이 전체적인 그 채권 금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빚을 7조 달러 올해 갚아야 되는 거, 그걸 지금 이제 리파이낸스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제가 리스크를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람의 예상이고 이들이 경제가 급격히 냉각되거나 식지 않는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나 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 이러면요,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JP모건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 리세션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막을 수 없는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뭐 본인들이 뭐 전문가라는 이 입장에서 앞에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지켜봐야 될 지점들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이런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거시경제의 움직임들, 뭐 큰 그림들, 소위 이 매크로 상황들을 살펴보기도 하지만요, 더 가까운 우리 어떤 그 현실에, 우리 삶에 더 얼마나 가까이 충격을 주는지 관세로 인해서요, 좀 더 그런 분석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런 미시적으로 그런 거 좀 보면,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일단 지금 최근에 왜 테크 기업들이 막 빠지잖아요.
나스닥도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이 랩탑이나 핸드폰이나 지금 스마트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가격이 대표적으로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랩탑, 노트북은 항상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랩탑에 대해서도 벌써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랩탑 같은 경우 그동안 저렴하게 썼는데 지금 이렇게 관세를 매긴다. 이렇게 유지되면요. 결국은 48% 정도의 가격 인상이 지금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보통 괜찮은 이 사양이 좋은 이 노트북이 뭐 맥북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략 한 1,000불에서 뭐 2,000불 요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48% 오른다, 50% 오르게 되면요, 1,500달러에서 뭐 거의 한 3,000불까지 뛰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Primarily coming from places like China and Vietnam인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공장들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부 다 제조해서 온단 말이에요.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거의 48%면 50%잖아요. 너무 많이 뛰는 거죠. 자, 여기에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색으로 하려면 스마트폰 went to spade 48.8% jump in prices라고 합니다. 자, 이건요, 랩탑보다 조금 더 오른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은 이미 데나이브스가 워낙 점잖은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분노하는 거 보세요. 트럼프의 분노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밑든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너무 과격하다고 얘기합니다. 데나이브스도 웬만하면 뭐 정치에 대해서 파지티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것에 답이 없으니까 너무 예측 불허하니까 머스크에게도 정치질을 이제 그만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데나이브스 같은 사람이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건요, 좀 심하게 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이걸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거 의식하고 있어. 얘기하는 거면 다 의식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어떤 계획들이 분명히 자기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은 앞에서 제가 설명했는데, 근데 그 계획이 만약에 예상대로 안 흘러가고 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을 때는요, 빨리 더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아무튼 이 상태로 간다. 중국이 보복관세 했는데 4월 10일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다행인 것은 일주일 동안 그래도 협상할 여지를 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도 이렇게 올릴게 했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협상을 할지, 아니면 그래, 그럼 우린 여기서 받고 두 배 더 이렇게 또 갈지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요. 지금 이미 이렇게 다 서플라이 체인이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걸 한꺼번에 막 바꾼다? 쉽지 않아요. 천천히 속도를 가지고 이제 해야 그나마 데미지가 덜한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트럼프 임기가 너무 짧아요. 시간이 부족하죠. 자, 아무튼 이게 혼란스러운데, 이런 현실, 지금 뭐 랩탑 이런 게 올라버리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오르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더 영구히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금리 못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물가가 오르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다가 관세를 그렇게 했다? 이게 그냥 그렇게 하고 중국처럼 보복 관세며 그냥 계속해서 미국과 협상 안 하고 끌고 가면요, 이거는 미국 국민들에게도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협상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본인이 먼저 갈지, 다른 나라들이 찾아와서 할지, 다른 나라들이 학습이 돼가지고요,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음이 약한 그런 나라들은 와서 먼저 협상하자 그럴 텐데, 지금 이거 협상을 나라들이 와가지고 막 찾아와야 되는데, 협상팀들이요, 가다가 우리 중국 하는 거 보니까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기다리면 승자는 기다리는 사람 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패가 다 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트럼프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물건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요, 이거는 뭐 바로 밀어올리죠, 이 인플레이션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위태하게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또 이 투자의 오랜 또 구루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Panic is not an investor strategy라고 합니다. 자, 패닉이, 즉 공포감을 가지는 거는 투자에서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포 분위기예요. Fear and Greed Index를 보더라도 정말 공포가 쩔어서 지금 숫자 4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
공포에 쩔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너무 공포에 쩔다 보면 투자를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공포는 금물입니다. Don't panic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기를요, 좋은 기회를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막 쫄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 운동하면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으면서 지금 너무 떨어져 있는 거,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이 있는데 야 이거 정말 기회인데, 지켜보면서요, 다음 주 중을 지켜보면서 막 트럼프의 변화랄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입으로 몇 마디만 던지면 확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기회 삼아야 됩니다. 이번이 정말 인생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그동안 머스크가 트럼프와 협업을 하고 또 이 정부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개혁기관인 이 도지의 수장으로 일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정치적인 적들이 많이 생긴 상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막 곳곳에서 테슬라를 공격하고 머스크를 비방하고 그러면서 많이 얘기했던 게 브랜드 이미지가 데미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너무 과하게 참여해서 테슬라 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냐, 이제 이게 비판이었는데, 자, 그런데요, 이번에 나온 통계를 좀 보면 재미납니다. 자, 영국 통계인데요. 뭐 다른 지역들도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일단 영국의 통계를 보면요, 이게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영국 통계를 가만히 보니까 테슬라가 1등을 합니다. 아래쪽에도 나오죠. 아래쪽에도 지금 테슬라가 넘버1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만족도를요, 이제 여러 가지로 계산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전체적인 best rated car 브랜드는 뭐냐 했을 때 89.41%로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거죠. 탔을 때에 뭐 차량의 소음이랄지 주행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서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최고의 브랜드다라고 1등에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 2등을 보세요. 렉서스입니다. 자, 렉서스가 세컨드 플레이스였거든요. 일본의 또 대표적인 또 이 프리미엄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렉서스도 사실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렉서스가. 요즘은요, 렉서스가 앞부분의 그 모양이 되게 어글리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조금 사그라들긴 했는데, 그리고 세일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디스카운트를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영국에서 렉서스가 여전히 2등을 했고, 그리고 3위를 보세요. 3위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3위가 포르쉐입니다. 자, 3위가 이 포르쉐인데 84.79예요. 여러분, 포르쉐가 어떤 회사, 어떤 차입니까? 사실 뭐 럭셔리 차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이 포르쉐는 원래 그 가격이나 여러 가지 브랜드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 BMW나 벤츠보다도 한 단계 높은 수준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만큼 또 가격도 있고 한데 이 포르쉐보다도 더 이미지가 좋은 게 지금 테슬라라는 거예요. 그 테슬라가 여러 부분에서 베스트 레이팅을 됐다라고 자체가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혼다 전통적으로 강하죠.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테슬라가 뭐 이미지가 어떻게 됐고, 지금 뭐 이번에 지금 4월 4일이 됐는데 이미 1월 달부터 취임하고 나서 꽤 됐잖아요. 그 이제 머스크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도지를 이제 졸업하는 것도.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영국에서는 테슬라 이미지가 여전히 좋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곳곳에서 테슬라가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서 이미지가 끝이 났다, 이런 건요, 다 그냥 부분적인 거, 되게 일부적이고요. 그게 대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생각들은 아닙니다. 하도 언론들이 막 떠들어대면서 막 그런 것이지, 오히려 이제 그런 언론의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언론들의 어떤 얘기들을 가능하면 적게 봐라, 이제 얘기하는 것이, 특히 한국에서 테슬라 얘기를 할 때는요, 그 한국 언론들 그런 얘기를 거르는 게 좋죠. 가능하면 그러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그 깊이 있는 그런 분석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닙니다. 전부 다 그냥 미국에서 택가들 얘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쓰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당연히 테슬라에 대해서 좋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광고를 합니까, 한국에서? 사실 뭐 자동차만 팔아먹잖아요. 그러면 현대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좋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좋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에 대해서는요,
뭐 이 언론들이 얻어먹을 게 없는데 뭐 이 광고를 내요, 뭐 기부금을 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줄 이유는 없어요. 사실 한국 언론들이 다룰 얘기도 많은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 그냥 소위 말해서 조회수랄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겠죠. 부정적으로도 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다루는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요. 그 여러분들이 요즘은 많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 깊이가 생겨가지고 한국에서 얘기하면 비웃는다면서요. 오히려 한국 언론에서 테슬라를 요모저모 비판하면은 야 저걸 그대로 갖다 뺏겨 쓰고 있네 로이터 얘기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채널을 보시면 제가 가장 먼저 소식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 거 나오면 이제 보시면은 야 저거 지난 얘기 철지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저거 가짜 뉴스인데 이런 걸 다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 영국에서 유럽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가 이렇게 좋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이 정도면요 오버롤 대부분 다 좋다고 보면 돼요. 특별히 뭐 정말 어떤 그 특별한 나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나라가 이 정도면요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최근에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테러들. 자, 뭐 테슬라 차량을 뭐 긁고 지나간다든지, 뭐 주먹으로 친다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받아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A former federal government employee and his wife라고 합니다. 자, 이전에 그 연방정부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 공무원이죠. 연방정부의 공무원이고 그의 와이프가 그러니까 직원이자 동시에 직원과 함께 와이프가요. Executive Clean Energy Non-Profi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Non-Profit의 Clean Energy 환경 쪽이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 소위 말해서 Executive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장이었겠죠. 뭐 대표를 맡았는데 자, 이 사람이요. 이 두 부부가 뭐로 지금 이제 걸렸냐면요. 최근에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하는 거. Charged with the defacing 8 Tesla vehicles in and around Capitol Hill neighborhood입니다. 자, 국회의사당 주변에 테슬라 차량이 8대가 이 주차되어 있는데요. 거기 8대 주차된 테슬라 차량을 의도적으로 디페이싱 했다고 합니다. 디페이스가 뭡니까? 그냥 스크래치 내는 거예요. 쓱 가다가 뭐 어떤 날카로운 걸 가지고 쓱 긁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차는요, 다른 사람들의 차겠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서민들의 테슬라 차량이거든요. 이게 뭐 정말 머스크가 매장에서 파는 차가 아니라 그냥 이게 소위 말해서 캐피털 힐 국회의사당에 있는 주차되어 있는 테슬라 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긁은 사람들이 연방정부 직원이고 클린 에너지 non-profit에 일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설픕니까?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요. 테슬라 차가 클린 에너지 차 아닙니까? 환경 관련된. 사실 환경오염에 가장 최적화된 게 테슬라거든요. 근데 역설적인 게 독일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보세요. 클린 에너지의 수장으로 있던 사람이 테슬라 차를 긁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황당하죠. 본인들의 그 철학이 맞다면요. 아무리, 물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할까요? 지금 그 머스크가 지금 도지에서 연방정부 직원을 자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한 겁니다. 분노가 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지금 여러분 분노가 나면 다른 식으로 시위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표지판을 들고 와서 앞에서 계속해서 호소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지금 연방정부 직원이었으면서 클린 에너지 쪽에 그 비영리 기구의 대표였는데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얼마나 테슬라 이랬겠습니까? 야, 테슬라가 환경을 구한다. 클린 에너지의 대표 주자라면서 얼마나 극찬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뭐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드러나 봐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도지에서 그렇게 막 국가를 이렇게 개혁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자, 그게 열받아가지고 테슬라 차량을 쓱 끌고 간다? 그리고 8대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최근에, 근데 여러분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요. 최근에 이런 사람이 다 걸려요. 왜 걸리냐면 테슬라는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잖아요. 다 녹화되고 녹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걸린 사람들이 전부 다 SNS에 다 올라와 버립니다. 이렇게 차량 긁고 가잖아요. 그러면 테슬라의 차에 보면 다 그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냥 SNS에 올려버립니다. 올려버리니까 다 그게
소셜 네트워크에 얼굴이 다 공개돼 버립니다. 그래야 다 경찰에 잡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직원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에게 테러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차량을 긁고 가는 사람들이 일부인데, 이렇게 지금 뭐 앙심을 품고 하거나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뭐 평범한 이런 옛날에 연방정부 직원이랄지 클린 에너지 쪽에서 일했던 이런 사람들이 부부가 같이 나서가 차량을 이렇게 테러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지금 징계를 강하게 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한국계도 한 사람이 걸렸잖아요. 한국계도 테슬라 차량 그렇게 하다가 지금 걸린 상태거든요. 함부로 테슬라 차를 손대다가요, 그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노가 나면요, 다른 식으로 하세요. 다른 식으로. 남의 차를 긁지 말고요.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도 군대를 동원하고 폭력을 동원한 건요,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오히려 도메스틱 테러로 규정해서 지금 굉장히 중형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테슬라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이 소식도 또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를 미리 놓아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프레드 램버트죠. 이 사람이 전기차 관련돼서 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최근에 막 테슬라에 대해서 이 사람도 굉장히 나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뭔가 글을 쓸 때 신뢰감이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한쪽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요, 뭔가 이 자꾸 소설을 쓰고, 그리고 맹목적인 테슬라 비난을 막 이 소설 쓰듯이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 프레드 램버트가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know everyone's busy with the tariffs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관세 때문에 다들 정말 정신없다, 뭐 다들 지금 충격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It looks like this big news is falling in the cracks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큰 뉴스가 갑자기 지금 뭔가 이 묻히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o other outlet has picked it up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새벽에 아침 5시에 올렸는데 이 글을 아무도, 어떤 언론들도 지금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보통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올리잖아요, 테슬라에 대해서. 그러면 막 언론들이 막 퍼져나른단 말이에요. 여기 미국에서요. 그 미국의 언론들이 퍼져나르면 그 다음 순서가 누굽니까? 한국 언론들이 막 갖다 뺏겨가지고 막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가짜 뉴스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퍼나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올렸냐면요,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테슬라 세미트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테슬라 세미트럭과 그리고 메이저 트러킹 컴퍼니 라이더라는 회사, 두 회사가 뭘 확인했냐? delays and massive price hike라고 했습니다. 자, 테슬라 세미트럭과 또 다른 한 회사, 라이더라는 회사가 이 생산이 딜레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출시를 미룬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올릴 것이다. massive price hike를 확인해 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뭔가 이러면 진짜야 되는데, 자, 이렇게 글 올리니까 이걸 이제 아마 지금 아직도 아무도 지금 자기 걸 안 봐주니까 좀 이렇게 실망스러웠나 봐요. 자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 SNS에 글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좀 유명한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나름대로 분석해서. 근데 어떤 언론도 이것에 관심을 안 가졌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어디 글을 올렸다, 누가 라이크를 아무도 안 눌러주면 여러분들 열심히 썼는데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페이스북이나 SNS 하는 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관심 안 가준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이 프레드 램버트가 전기차 테슬라 세미트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야, 세미트럭 딜레이 된대, 생산 못 한대, 그리고 massive price hike, 그리고 가격을 엄청 올려서 나온대, 이런 거 딱 쓰면 테슬라 주가 더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공매도들이 이거 가지고 더 떨어져서 더 돈 벌 거 아니에요. 지금 공매도들 신났거든요, 또. 왜냐면 지금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주가가 막 추풍낙엽 아닙니까? 공매도 그냥 숏을 막 치는 거죠, 지금은. 더 떨어진다, 공포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오르면 훅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자, 어찌됐건 이 친구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테슬라 하락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면 세미트럭이 딱 예상대로 나와야 되는데 가격도 올린다 이러면은 안 좋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의 세미트럭 담당자, 리더가 세미트럭 전체 담당하는 이 댄 프리슬리가요, 바로 여기다가 네가 틀렸어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하면 no change schedule이라고 합니다. 야, 스케줄이 변한 거 없어. 너 어디서 들은 거야?
어디서 주소 드는데 정보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컨펌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자, 리더가 세미트럭을 지도하고 있는 댄 프리슬리가 직접 그래 답을 내면서 너 거짓말 하지 말라고 no change to schedule이라고. 야, 스케줄이 전혀 변함없고 그대로 순서대로 가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 multiple incorrect conclusion. 야, 너는 지금 많은 잘못된 정보를 올리고 있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렸다라는 거죠. incorrect conclusion입니다. The future is bright. 테슬라 세미 미래는 정말 밝어. electric, 그리고 cost effective. 전기 트럭, 지금 세미 트럭 정말 미래가 밝고, 그리고 가격은 정말 효율적이라는 거죠. cost effective 하다는 거죠. 그 내연 트럭차 몰아가지고는 이 경쟁력 없다라는 거죠. 미래에. 테슬라 세미 트럭이 가격 경쟁력도 있고 다 좋다라는 거죠. 근데 뭔 가격을 뭐 엄청 올리고 이런 왜 잘못된 정보를 나르냐면서 바로 댄 프리슬리가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답변이 없어요. 조용해요, 지금. 그러니까 프레드 램버트가 저건 이제 내 생각에 좀 있으면 내릴 수도 있는 건데 네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황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내일 모레 그대로 또 언론에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공매도들의 밥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런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더 잘못된 정보들이 막 나뒹굽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나 테슬라의 intrinsic value,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세요. 테슬라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로봇택시, 테슬라가 하고 있는 로봇,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앞으로 라이센싱, 에너지, 테슬라는 여전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 집중하면서 이번에 하락장을요, 인생기회로 삼으세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인생기회가 될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또 이 나스닥과 미국 주식을 통해서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관세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고 완전 주식시장이 뒤집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포, 패닉에, don't panic,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자, 이건요, 트럼프가 만들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순간에 마음에 변화가 와서 또 한마디 던지면요, 시장이 갑자기 바뀔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시장은요, 막 영구적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고 걷잡을 수 없으면요, 트럼프가 당장 뭔가 수습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은 기회로 삼으세요.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그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따뜻한 봄날을 잘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존더스TV였습니다.